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한국 중국 평행이론 미래 시각 주의점 6가지. 대대적인 삽질 인포테인먼트 예능 다큐 미니 다큐 웹 내레이션 시리즈 구쥐. 2022년 2월 24일 오전 4시 50분경 러시아군은 푸틴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속내는 외교적인 문제는 군사력은 나토 때문인가? 민족 문제인가? 키예프루스 역사적인 문제인가? 누가 옳고 그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구지는 또 굳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겨서 쓸데없이 자료 조사를 통해 궤변 아닌 궤변 혹은 미래 예측 성지순례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바로 들어간다. 첫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한 국가 같은 민족이었다는 주장, 그리고 동북공정.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의 뿌리는 키예프 공국으로 시작된다. 모든 역사가 그랬듯이 뭉쳤다 흩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타 등등을 통해 현재의 우크라이나가 탄생했었던 것이었었는데, 중국 동북공정의 음흉한 뿌리 역시 이것과 일맥상통하다. 고려와 팔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조선까지 대충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 지금이야 팩트와 증거로 개소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이 깔아놓기 시작한 수많은 조작 위조 증거 자료들 앞에서 50년, 100년 뒤에도 우리는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미 2002년부터 공개되었고 그 시작은 그 전부터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두 번째, 나토 가입과 사드. 나토는 북미, 유럽 등 서방 국가의 군사동맹으로 현재의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방한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푸틴은 필살로 나토 가입을 막고 그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까지 하였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나토가 눈치를 보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극명한 찬반 논란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 사드 배치 때를 떠올려보자. 한국 내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고, 사드 배치 후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관광산업은 큰 피해를 입었다. 지금이야 든든한 우방인 미국이 있기에 간접적인 관광산업 린치로만 끝났지만, 우리 동맹국들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참고로 중국과 북한은 혈맹관계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국민투표 그리고 조선족 자치주.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는 무력 침공하여 점령하였다. 명분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과정에서 크림반도 내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크림반도는 자치국 형태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였지만 자체 총리를 선출하는 시기였고, 인구의 60% 가까이가 러시아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단순히 크림반도 좋다, 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야 해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가기 전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술수를 써서 침공 명분을 만들어냈고, 그 명분을 기반으로 정당함을 표방한 투표를 이끌어냈으며, 그 투표의 결과로 크림반도는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투표의 두 가지 선택지에는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 남는다 라는 선택지는 없었다. 단지 독립한다와 러시아에 합병된다 밖에 없었다. 동유럽 국가들의 민족 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중국의 56개 민족에는 91%를 차지하는 한족 외 나머지 9%의 소수민족이 있다. 이 소수민족 중 하나로 중국은 조선족을 지정하였고, 조선족 자치주라는 이름으로 길림성 연변을 또 지정하였다. 현재는 중국 내에서만 조선족 자치주가 존재하나, 50년 후 국내에도 이러한 자치주나 면, 읍 혹은 구 단위의 자치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국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내에 군대를 파견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크림반도 러시아 합병 투표 당위성에 대한 유엔 결의안 투표에서 중국은 기권했다. 네 번째, 우크라이나 핵무기 포기와 북한의 학습. 1992년 우크라이나 독립 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가 우크라이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체제를 보장받는다는 기본적인 약속만 한 채로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하며 1000여 개가 넘는 핵탄두를 러시아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세계 평화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듯 보였지만 2000년대 푸틴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기대는 순진했던 희망사항으로만 남게 되었다. 크림반도 침공과 돈바스 지역의 분쟁, 그리고 근본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번의 무력 침공이 있게 된 외교적인 실질 계기는 무엇일까?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 채로 세계 3위의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었다면, 제 아무리 푸틴이라고 해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우크라이나를 칠 수 있었을까? 그랬는데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모두 북한에게 핵무기 내려놔라, 평화로워라, 기타 등등 평화라는 대전제 하에 핵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어떤 처지가 되었는지 학습하였다.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하고 모두 합의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침묵하는 것을 봐버렸다. 핵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들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섯째, 동맹국과 지리적 위치, 북한 그리고 중국.
우크라이나에는 동맹국들이 없을까? 없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방위 조약을 맺지 못했다. 대신 부다페스트 안전보장량의 각서와 민스크 협정은 존재했다. 이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방위 조약이 아닌 각서, 협정 따위는 힘을 가진 국가들에 의해 언제든지 얼마든지 패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주국방은 국가로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능력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일개 종이 협정만을 믿은 채 자주국방이라는 명목하에 군사적 동맹국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짓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무역, 수출이 주 국가 원동력이고 자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급자족 내수만으로 세계 속에서 생존하겠다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당연히 지향해야 할 상황이지만 평화, 우리 민족이라는 단어에 눈이 멀어 따뜻하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정부를 만나게 된다면 먼 훗날 그 일로 인해 미소짓게 될 나라는 중국이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국내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6째, 푸틴과 시진핑 그리고 미국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냉전 이후 약해진 러시아의 힘을 키우는 것을 넘어 옛 소련 때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자 함으로 보여진다. 중요한 건 시진핑의 세계관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슬로건으로 1대1로 정책을 펴는 것을 보라. 매번 이야기하지만 가끔 들려오는 한국과 중국 관련 속 터지는 뉴스들은 절대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아닌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되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미션들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푸틴은 2008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고, 시진핑 역시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이 지금 느낀 그 섬찟하고 어둡고 날카로운 미래의 어느 날, 그날을 위해 중국은 더 멀리 바라보고 칼을 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치며 국제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기에 외교는 영업으로 치면 초고난이도의 눈치 싸움과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북쪽으로는 휴전중인 북한, 바다 건너 중국과 일본이 있는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 상태로나 지리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나라라면 외교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잘할 수 있을 때, 잘해볼 수 있을 때 잘해보자. 좀! 뭐야? 봤어? 사고 났네? 블록버스 다 찍혔어. 제발 봐. JTBC, KBS, YTN 야! 제보하기 전 대리분마켓.com